안녕하세요. 민동필입니다.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지난 2부에 이어서 이게 3부가 맞죠? 예, 2부에 이어서 글쓰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어갈 텐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어가지고요. 한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한글로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글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죠?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백척간두 뭐 이런 얘기들, 제가 뭐 기억나는 게 몇 개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로 표현을 했는데 이걸 왜 못 알아들을까요? 그죠? 같은 거를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에게 사자성어라고 하는 거를 중국말로 했다면 중국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 겁니다. 그쵸? 그럼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예.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그 언어와 그러니까 하는 말과 실제로 사용하는 문자의 차이를 그 생각 그걸 그 차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보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거는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쓰는 한자의 경우에는 그 언어 하나가 물론 심볼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 언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뭐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지금 기억나는 게 왜 삼수변에 뭐 이렇게 머리에다 뭐 씌워주고 뭐 이 밑에 뭔가를 그 쓰고 이러잖아요. 단어 하나가 이런 것들의 조합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중국말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사자다 라고 했다면은 그러면은 한글로 보면요. 한글은 시옷의 아 이렇게 표현이 되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볼게요. 중국말로 사자가 중국말로 표현이 되면 사람들은 문자와 그 사람들의 표현이 이게 매치가 됩니다. 이게 서로가 그 연결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중국말이에요. 중국어. 그렇죠? 이거는 한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한국말로 표현이 됐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게 당연해요. 그렇죠?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선 애플 사과잖아요. 그죠? 영어를 그대로 발음나는 대로 한글로 옮겼어요. 이거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조금 단어가 조금 애매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걸로 써볼게요. 요거 말고 영어에서 어, 바이오 테크놀로지 있죠? 바이오텍 이거를 이제 한국어로 바이오텍 이렇게 이제 써놨다고 해볼게요. 예. 자, 그러면은 바이오텍 하면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게 알아듣습니다. 왜? 바이오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이는지 이게 의미하는 것을 이미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도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텍 그러면은 바이올로지 앤 테크놀로지 금방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런데 한국 사람들에게 바이오텍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참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뭐지? 바이오텍? 이게 뭔데? 이유가 뭘까요? 한국 사람들이 쓰는 말에는 바이오라는 말이 없고 텍이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자, 한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쓰죠? 이것도 한자인데 생명체,
살아있는 것. 한글 순수하게 한글로 쓰자면 살아있는 것? 이렇게 써야 될까요? 생물이니까요. 살아있는 물체? 뭐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게 순수하게 한국어로 바꾸면은 이야기할 수 한국어로 바꿨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보세요. 바이오텍은 그 사람들이 쓰는 말하고 일치가 돼요. 하지만 우리가 쓰는 말하고 한국어로 쓰는 말하고는 일치가 되질 않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배우려면 많은 분들이 단어를 외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도 뭐 제가 간단하게 한 꽤 됐죠? 예, 언어 공부를 시작하는 방법. 이거는 제일 언어를 아예 모를 때 이제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영어를 배울 때는요, 영어는 영어로 배워야 되고, 한국어는 한국어로 배워야 되고, 중국어는 중국어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외워서 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거 영어 공부 굉장히 어렵기만 하지 실제 효율은 늘지 않습니다. 예.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앞서서 방송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예, 그 얘기는 빼고 지금은 이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글쓰기로 넘어갈게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보면은 바로 이겁니다. 한국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자성어가 한글로 표현을 해놓고 났다 해서 이것을 내가 모르면 이게 저희 바보 취급 당하는 거 아닌가? 뭐 사자성어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알아가지고 퀴즈 나와서 잘 맞히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 무식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거는 한자를 내가 익혀서 배워서 한다라고 하면 그걸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외우는 두뇌는 사람의 이 사고력을 발달하는 것과는 관계가 많이 없습니다.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 외우는 것 자체가 사고력 발달을 저해를 시킵니다. 방해를 합니다. 예. 왜 그러느냐? 외운다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는 내가 이유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이 그냥 받아들인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이제 조선 왕조라고 이렇게 들어가서 500년을 이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조선 왕조가 세워지기 전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한국에 있는 이 문화가 실질적으로 이 굉장히 중국이나 뭐 이런 영토도 뭐 고려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굉장히 진취적이었다. 그래가지고 중국 외부에 있는 이 중국 땅까지도 진출을 했다라고 되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가진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진취적이었던 그 시기는 얼마 안 된다 그러죠. 예. 실제로 굉장히 긴 역사를 따지고 놓고 보면은 저희 다른 나라를 침략하면서 영토를 빼앗고 했던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나온 게 뭐냐면 대부분은 저희 뭐죠? 중국 쪽이나 뭐 몽고 쪽이나 이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4대국으로서 살아왔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저희 뭐야 힘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문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자와 언어. 이게 뭐냐면은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할 때 무엇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가? 머릿속에서 언어를 싹 지워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어가 없는 상태에서 생각이 가능한지 한번 해보세요. 물론
자폐인 아이들은 가능할 거예요. 네, 어느 정도 그림으로 동영상으로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니까요. 네, 그런데 언어로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언어로 생각하실 텐데 한번 언어를 그 다 지워놓고 생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생각이 가능할까? 안 될 거예요. 어려울 겁니다. 예. 그만큼 언어라고 하는 건 생각을 지배하고 또 생각으로 인해서 언어가 발달을 해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핵심 요소로 작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문자가 언어를 발달시키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뭐 저희 강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인류가 시작되는 역사서부터 그 고대 한번 지금 3부 한번 그 이야기를 마저 하고 넘어갈까요? 예. 어, 그 얘기는 이제 후에 따로 제가 한번 기회가 될 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그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 한번 볼게요. 문자가 일단 문자가 글이라고 하는 이 글이 순수 한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언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거 아마 많은 분들이 큰 생각을 못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문자는 언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잠시 이따 하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 삼각관계를 일단 먼저 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두뇌의 발달은 두뇌, 사고력, 생각 이거는 언어가 받쳐줘야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뭐냐? 그 두뇌라고 하는 것이 발달이 되기 위해서는 언어의 발달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는 또 언어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발달해야 돼요. 또 문자로 가끔은 사람들은 머릿속에서 그 떠오르는 문자 같은 것들을 쓰면서 어떡하죠? 언어를 발달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예, 유기적으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제가 그 3부 마무리 짓기 전에 요 이야기까지만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문자가 어떻게 언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느냐? 간단합니다. 제가 영어를 보면은 애플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한국말로 하면은 사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중국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한자를 모르니까 뭐 삼수변이 뭐가 있고 뭐 여기에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썼다고 쳐볼게요. 예. 이 문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가 보이나요? 알파벳이 보이죠. 예. 알파벳이 있고 이 한자도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를 뜻하느냐? 문자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뭐냐면은 조각의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 조합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느 것과 어느 것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그 예전에 그 처음에 그 저희 폰트를 개발을 할 때, 그쵸? 그 폰트가 한국말로 필체, 예, 필체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컴퓨터하고 사람들이 쓰는 필체가 이거네요. 예, 필체가 아무튼 사람들이 쓰는 손으로 쓰는 손글씨와 이 컴퓨터를 합쳐서 폰트라는 것을 개념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이 이 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실제로 두 개의 다른 것들을 섞어서 만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를 뜻하냐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기능이고 그 창조의 기능이 그 경쟁의 도구로 사용돼서 이 인류가 나아가는 그 바탕이 됐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제일 석기 시대 때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저 이거를 좀 지우고 시작을 할게요. 네. 석기 시대 때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은 돌도끼 만들 때 돌이 있고 막대기가 있고 그 나무 줄기 같은 게 있을 때 이거를 합쳐서 돌도끼를 묶어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네. 이 도구를 만드는 것
바로 이것들이 새로운 것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조합을 통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이 문자를 보세요. 이게 어떤가? 조각조각 나 있는 것들을 합쳐가지고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 그리고 그거는 중국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전 세계 언어와 단어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언어가 가진 기능이 무엇인가? 문자가 가진 기능이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조합을 창조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새로운 조합이라는 게 뭐죠? 새로운 단어, 말,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하실 때, 요거를, 이거랑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뭐, 뭐죠? 나는 밥 먹었어. 그랬는데, 이거를 줄여서, 나 밥 먹, 나 밥 먹.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얘가 생각나는 게 제가 기억력이 별로 그렇게 썩 뛰어난 편이 아니라서 얘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아, 답정너?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다? 뭐, 너로? 뭐, 그런 뜻인가요? 뭐 이런 식으로 답정너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처럼 나박법?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만들어져 놓는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새로운 단어를 창조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축시키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고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단어만 따서 맞춰가지고서 해놓다 보면 그 이야기는 이 새로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은 그것들을 좋아하죠. 왜? 새로운 단어처럼 들리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조합들은 사실상 그냥 그 말장난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들은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속에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사자성어, 중국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앞서서 그 얘기를 잠깐 하다 말았죠. 네. 이 사자성어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사자성어가 사실상 그 문자 때문에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계속 이 핍박받는 하나의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사람들의 두뇌는 퇴화가 돼서 이 사대주의 사상이라 그러죠. 이 나는 종이요,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종의 위치로 가는 그러한 이 삶을 살게 되는 바로 그것의 가장 제일 빠른 지름길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넘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어쨌든 급하게 마무리 짓고요. 4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